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공매도 관련 소식으로 좀 떠들썩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던 공매도가 9월에는 다시 풀릴 예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면 바이러스 재확산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 것은 개미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에서 공은 한자로 빌공짜입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주식을 매도한다는 뜻인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빌려서 나중에 다시 갚는 개념이 바로 공매도인데요.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비쌀 때 팔아버리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싼 값에 되사서 갚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을 100개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럼 내 손에 주어지는 돈은 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일주일 후에 주가가 폭락을 해서 한 주당 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서 1,000원에 100주를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버리면 계산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주에 10,000원 하던 주식이 갑자기 1,000원으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팔 때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다시 살 때는 10만 원에 샀기 때문에 90만 원을 이득 본 거죠. 이게 바로 공매도의 수익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비싸게 팔고 주가가 폭락하면 싸게 사서 갚고 그 나머지 차익을 내가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공평하게 공매도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한테만 조건을 더럽게 불리하게 만들어놔서 개인들은 공매도를 사실상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개인의 공매도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에게 너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수량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매도량이 많으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공매도 자체가 매도량을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기반이 약한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주식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주가 상승에 크게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허접한 시장에 공매도까지 활개를 치니까 10년 넘게 박스권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5톤짜리 트럭에는 2톤짜리 짐을 실어도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1톤짜리 트럭에 2톤짜리 짐을 실게 되면 빌빌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아예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진국도 공매도가 있으니 우리도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그닥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은요, 공매도가 있다고 해도 그걸 뚫고 나갈 만한 힘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애플의 시총이 지금 2,500조 정도 하죠. 애플 시총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미국도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 전혀 설득력이 없죠. 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의 주체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개미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가뜩이나 허접한 국내 증시가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우리나라는 개인들한테는 조건도 엄청 까다롭게 만들어놔서 공매도를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재미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보는데 개미들은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피해만 떠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라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를 하든가 개인들한테도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공매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공평하게 해달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소한 기회라도 공평하게 줘야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하지만 지금의 공매도는 개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불만이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공매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순기능 물론 있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없애는 게 맞습니다. 올해 공매도를 금지한 시점이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의 추이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확히 공매도 금지한 시점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겠죠. 이게 공매도 하나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공매도 말고도 다른 원인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고 봐야 합리적일 겁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0% 이상은 공매도 폐지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자체가 공매도가 주가의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코스피가 34.4%, 그리고 코스닥은 57.8%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폐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공매도는 순기능도 있다.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기타 등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해서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말 그럴듯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방금 언급한 나라와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공매도를 버티고 뚫고 나갈 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공매도 금지의 연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가 38%,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가 25.6%입니다.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15.7%는 그냥 그대로 가라. 20.7%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아마 주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20.7%를 제외하고 15.7%만이 그냥 예정대로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마 예정대로 재개를 하자고 대답하신 분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성을 인정을 해야겠죠. 저는 폐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공매도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도 공매도 세력이 강할 때 상승을 한 적이 분명히 있고요. 테슬라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때 그걸 다 뚫고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공매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개미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일단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당장 폐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오랫동안 행해져 오던 것을 극단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과감하게 공매도를 폐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개인들에게도 공정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기관이나 외국인만 다 해먹는 한 개인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를 못하겠다면 적어도 개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라도 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합리적인 장치만 마련을 해도 지금보다는 불만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다시 연장됐기 때문에 이번 참여하에 코스피 3000포인트 확 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바이러스가 정말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고 있고 지금 2.5단계가 발령이 났다고 하죠. 아무래도 3단계로 바로 가기에는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갈수록 걱정이 태산인데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다행히 그렇게까지 큰 폭락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몇몇 잘 나가는 종목들은 큰 수익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증시로 갈아타신 분들은 국내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저도 그나마 미국 주식으로 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또 폭락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돌직구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락 나오면 또 사면 되죠 뭐. 어차피 다음 달에도 제 월급은 들어오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